주식에서의 캔들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과 캔들군을 구분하고요. 5개의 기초 캔들군, 이건 처음 들으시죠 다들. 그리고 책에서 소개한 9개의 캔들군과 꼬리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또 9개 캔들군, 꼬리군 내에 기초 캔들군의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캔들군의 의미와 해석, 위치 간단하게. 캔들군은 수십 개 캔들의 집합이다. 개수를 10개에서부터 20개 이런 식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10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10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십 개 캔들, 10개에서 20개든 20개에서 30개든 그렇게 좀 뭔가 다른 구간과 차별화되는 시각적으로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캔들군, 캔들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개 캔들군. 좀 전에는 9개 캔들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6개로 줄었어요. 그죠? 네,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캔들군은 물러설 수 없는 타이밍의 도래를 암시한다. 캔들 신호를 만들고 상승하느냐. 직후에 캔들군은 기본적으로 이중꼬리군과 다중꼬리군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매수 신호가 되지 않아요. 뭔가가 캔들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죠? 톱니캔을 예로 들면 톱니캔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캔들 신호가 있으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고, 캔들 신호가 없어도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캔들 신호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단기 보합 움직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캔들군도 이런 의미도 숨어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는 only 수평적 파동 구간 또는 수평적 뉘앙스의 파동 구간 내의 캔들군만 해석하고, 대부분의 위치는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서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전체적인 파동 구간에서, 수평적 파동 구간이겠죠? 시각적 차별화, 그리고 시각적으로 차별화되고 전반적인 뉘앙스로 판단한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시각적으로 차별화되려면 대부분 텀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캔들군의 모양 자체도 이전에 완만한 파동이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좀 급하게 움직이는 이런 구간의 캔들군일 수도 있고, 그죠?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거는 어떤 것은 파동이 작아요. 높낮이가 작은 상태에서 좀 크게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거는 파동이 큰 상태에서 똑같은 크기인데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유효하지 않게 되고 얘는 유효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크기는 똑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전에 파동 구간과 좀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 기초 캔들군과 일반 캔들군의 상관관계인데요.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죠? 책을 읽고 오지 않는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책을 읽고 오세요. 책을 읽은 분들도 기초 캔들군은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물론 책에는 곳곳에 설명되어 있긴 해요. 분산되어서.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죠. 좀 전에 총 우리가 캔들군은 9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6개 캔들군은 이렇게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톱니캔, 수행캔, 상기캔, 수렴캔, 후퇴캔, 후퇴꼬리군. 약자죠, 그죠? 이 약자의 의미는 책을 참고하시고, 6개 캔들군 외에 깔짝 파동, 가장 기초적인 거죠? 파동, 깔짝 파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중꼬리군, 다중꼬리군.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6개에다가 하니까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평적 파동 구간, 표준형과 응용형 1부터 5까지 도합 6개가 되죠. 그리고 파동이라고 할 수 없는 100% 캔들군이라고 봐야 되는 수평 행복 캔들군, 엄봉양봉, 엄봉양봉 이렇게 옆으로 가는 애들, 그죠? 근데 이 9개의 캔들군은 꼬리군 포함해서 파동이면서 동시에 캔들군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뭐 수렴캔, 뭐 세기형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이게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으로만 외우면 돼요. 그죠? 근데 캔들 매매에서는 선으로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성된 캔들군의 요소가 어떤지를 따져야 되니까. 따져서 유효하지 않게 되거나 의미가 없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9개의 캔들군의 해석을 할 때 어떤 게 9캔들군 파동이면서 동시에 캔들군적으로 해석이 되려고 해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기초 캔들군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깔짝 파동은 작은 캔들군도 있고 좌우로 그죠? 수평행복 캔들군, 짧은 수평행복 캔들군과 똑같죠. 그리고 또 큰 양봉군, 상승 구간은 큰 양봉군이어야 되니까 또 하나 더 꼬리군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위에 꼬리 뭐 두세 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차이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꼬리군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깔짝 파동은 크게 작은 캔들군, 큰 양봉군, 때에 따라서는 꼬리군으로도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톱니캔은 작은 먼저 상승 구간에서는 이 구간은 반드시 큰 양봉 하나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꼬리 하나 캔들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하락 구간은 물론 약간 큰 엄봉 여러 개가 연결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작은 캔들군 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똑같이 선 자체는 톱니캔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작은 캔들군이고 여기는 뭐 엄봉 한두 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톱니캔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수행캔부터 상기캔, 수렴캔, 후퇴캔, 후퇴꼬리군은 거의 동일해요. 뭐냐 하면 큰 캔들군과 큰 양봉군 위주로 구성될 때 우리가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이따가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중 다중 꼬리군은 꼬리군, 후퇴꼬리군도 일부 꼬리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중 꼬리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꼬리 하나, 둘 그냥 뭉쳐서 꼬리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또 작은 캔들군, 제가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작은 캔들군, 밑에 아랫부분에 늘어져 있는 구간은 이런 식으로 기초 캔들군 5개와 9개의 캔들군이 서로 연관성을 지닌다. 근데 여기서 작은 양봉군은 하나 빠져 있어요. 연결되는 9개 캔들군하고 연결되는 게 딱히 없어요. 얘는 캔들 신호와 연결됩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양봉 스프링이다. 양봉 스프링이 매수 신호가 되기 위해서는 8, 90%는 직전 캔들은 최소한 2개에서 3개 이상의 작은 양봉군 또는 양봉 팽이군이어야 해요. 직전에 뭐 엄봉 뭐 한두 개 이렇게 다음에 양봉 스프링이 튀어오르더라 라는 것은 우리가 매수 신호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설령 상승하더라도. 이해하시겠죠? 캔들군별 유형은 4강 파동 이야기에서도 설명했고요. 또 앞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눈이 어지럽죠? 네, 저도 어지럽습니다. 근데 하나씩 보면 되게 쉬워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봐보죠. 수행캔과 이렇게 약간 푸른색 계통, 그죠? 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보면
이 푸른색은 큰 캔들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거의 다 동일해요. 먼저 첫 번째 상승 구간은 이렇게 큰 양봉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얘네들뿐만 아니고 이중꼬리군, 다중꼬리군, 톱니캔도 깔짝 파동도 다 똑같이 큰 양봉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5개의 캔들군은 전체 구간에서 큰 캔들군 위주, 위주로 구성될 때 유효하다. 큰 캔들군 위주로 구성되면 파동이 좀 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이해를 못해도. 자, 이렇게 5개로 묶을 수가 있고, 단지 후퇴꼬리군은 여기에 꼬리, 윗꼬리로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다. 여기도 표시나 내가 빠뜨렸는데,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꼬리군과 다중꼬리군은 똑같아요. 단지 중간에 이렇게 간격을 두고 꼬리가 한두 개, 두세 개가 섞여 있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이중꼬리군도 상승 구간에서는 다중꼬리군도 마찬가지.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는 큰 양봉군, 그리고 위에서는 긴 윗꼬리로 되어 있고, 이 아랫부분 내려와서 이 유형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빨래줄 유형이니 이렇게. 그 유형들은 작은 캔들군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깔짝 파동과 톱니캔은 또 거의 흡사하죠. 깔짝 파동은 좌우에 작은 캔들군, 그죠? 수평 행복 캔들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큰 양봉군, 꼬리가 윗꼬리가 될 수도 있고, 윗꼬리 몇 개로. 그 다음에 내려오는 애들은 큰 캔들군이든 작은 캔들군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깔짝 파동에서 급하게 큰 원봉군으로 내려와도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작은 캔들군으로 서서히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원봉군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원봉군 위주의 캔들군이 될 수도 있겠죠. 톱니캔도 하락하는 구간은 작은 캔들군 위주가 맞아요. 녹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근데 때에 따라서는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약간 크기가 있는, 때에 따라서는 약간 큰 원봉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톱니캔의 크기가 약간 크다면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표준적인 건 작은 캔들군으로 내려봐야 된다. 그래서 그룹을 묶어보자면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묶어보면 쉽죠. 자, 좀 더 살펴보기에 앞서서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해석 가능한 캔들군이 뭐가 있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뭐 뒤로 물렀으니까 후퇴캔인가? 약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뭐 큰 양봉 뭐 위주로 되어 있나? 얘는 약간 수평적으로 가는 것 같고 다른 데보다 조금 뭐 캔들 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 작은 캔들군인가? 얘는 윗꼬리 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꼬리군인가요? 얘는 윗꼬리들이 막 되어 있으니까 다중꼬리군인가? 물론 형태적으로 다중꼬리군은 첫 번째와 마지막 비슷한 위치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형태적으로 유효하지 않은데 얘를 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해석 가치가 있는 캔들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수평적 파동 구간 또는 수평적 뉘앙스의 구간 내의 캔들군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 후반부에서만 나와야 해석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파동 구간에서 시각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그죠? 이 2가지 조건. 이 전반적인 뉘앙스 판단 이거는 일단 빼고,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거의 다 초반부고, 그죠? 여기는 다중꼬리군은 시각적으로 차별화 되지가 않아요. 차별화가 되려고 했다면 이런 위치에서 나와야 하거나, 그죠? 텀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또 내려와서 저점 부근에서 단기 상승한 위치, 이런 위치에서 나와야 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니 캔들군이 이렇게 9개 캔들군, 뭐 기초 캔들군도 5가지나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초반부이냐, 후반부이냐, 아니냐, 시각적으로 차별화되느냐, 아니냐, 또 이중꼬리군, 다중꼬리군을 빼고는 아무리 파동 유형이 예뻐도 후행하는 캔들 신호가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눈 아프게 뚫어지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씩 기초 캔들군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캔들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캔들 위주로 100% 작은 캔들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만 삼으면 차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아주 예쁜 것들이 있지 않거든요. 작은 캔들 위주로 구성된 1단의 캔들무리. 주로 해석하는 거는 수평 행복 캔들군. 그죠? 좌우로 가니까. 그 다음에 수평 행복 캔들군을 포함하는 텀 같은 경우도 작은 캔들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수평적으로 가죠. 그래서 작은 캔들군 위주죠. 중간에 큰 캔들이 한두 개가 보여요. 예. 큰 캔들이 곳곳에 간혹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작은 캔들군 위주라면 우리가 작은 캔들군으로 해석을 합니다. 큰 양봉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다른 캔들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따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중꼬리군 비슷한 게 보이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치가 이제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유효한 위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좀 작은 캔들군으로 보기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중꼬리군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완만한 파동은 대부분 작은 캔들군 위주인 경우가 많죠. 당연하겠죠. 그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큰 캔들군 위주라면 큰 양봉군으로 올랐다가 큰 음봉군 내리고 이러면은 파동이 급해지겠죠. 하지만 작은 캔들군 위주라면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뭐 큰 캔들이 섞여 있어도 작은 캔들군 위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 대상이 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뒤로 가면 쉬워지니까 재밌어지고 하나씩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죠. 자, 큰 캔들군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큰 캔들 위주로 구성된 1단의 캔들무리. 얘네들은 딱 5가지 정해져 있어요. 수행캔, 상기캔, 수렴캔, 후퇴캔, 후퇴꼬리군. 큰 캔들군이라는 말은 큰 양봉들과 큰 음봉들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큰 양봉 상승했다가 큰 음봉 내리고 음봉 위주로 내리고 큰 양봉 위주로 상승했다가 큰 음봉 위주로 내리고 파동이 급해지겠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만약에 상기캔이다. 상기캔인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작은 캔들군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작은 양봉군, 작은 음봉군, 작은 양봉군, 작은 음봉군 이런 애들은 상기캔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급한 파동은 인정하는데 완만한 파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캔들매법에서는 완만한 파동을 잘 취급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는데 다 설명하자면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리고 상승 구간은 대부분 큰 양봉군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상승 구간 이런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큰 양봉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큰 양봉군 전체적으로 큰 양봉 위주로 구성된 1단의 캔들 무리. 근데 얘는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죠? 깔짝 파동 포함해서 톱니캔, 상기캔, 수렴캔 등 대부분의 캔들 1차 상승 구간에서는 거의 모두 큰 양봉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근데 윗꼬리 양봉, 상승 펀치 얘네들은 캔들 신호예요. 캔들 군이 아니고 캔들 신호 같은 경우도 이 두 개의 캔들 신호도 직전 캔들 군이 큰 양봉 군, 큰 양봉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2개 이상의 큰 양봉 군일 때만 매수 신호가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책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저점으로부터 단기 상승, 일직선 위주로 상승할 때, 큰 양봉문 위주로 이렇게 상승할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캔들 신호,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똑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때만 우리가 큰 양봉군으로 해석을 하지. 이런 경우에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서 양봉 뭐 두세 개 나왔다고 얘네들 큰 양봉군 아닙니까? 큰 양봉군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수고스럽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치적 신뢰성이 높다면 큰 양봉 한 개만 섞여 있어도 큰 양봉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냥 작은 양봉 두 개, 큰 양봉 하나에 그 다음에 작은 양봉 또 한 두 개 나왔는데 얘네들도 큰 양봉군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위치적 신뢰성이 높을 때. 좀 복잡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이해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양봉군. 전체적으로 작은 양봉 위주로 구성된 일단의 캔들물이 양봉 팽이군을 포함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이하게도 매수 신호 직전에만 나온다. 아까 설명했죠. 처음에 윗꼬리 양봉과 상승 펀치를 제외한 나머지 캔들 신호. 물론 긴 윗꼬리 양봉, 긴 윗꼬리 플러스 양봉군, 또 큰 양봉 플러스 아랫꼬리, 그죠? 얘네들은 작은 양봉군이 아니어도 직전에 음봉 두세 이렇게 음봉군으로 있어도 나올 때도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캔들 신호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윗꼬리 양봉과 상승 펀치를 제외하고, 사실 상승 펀치도 윗꼬리 양봉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윗꼬리 양봉이 물론 형태는 좀 더 넓어지지만 두 개가 같은 그 배경이라는 거죠. 어쨌든 단지 차이, 그리고 여기 보면 얘네들은 알겠는데, 그럼 얘네들은 음봉들도 큰 음봉도 섞여 있고, 약간 큰 음봉도 섞여 있고, 양봉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얘도 얘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쪽 위로 서서히 상승하는 뉘앙스. 서서히 상승한다라는 건 이렇게 양봉으로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양봉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뉘앙스로 판단을 해야지 뚫어지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여기다가 이거 큰 음봉 있지 않습니까? 음봉이 반인데요. 왜 작은 양봉문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캔들 매매로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꼬리군. 전체적으로 긴 윗꼬리 위주로 구성된 일단의 캔들무리. 이중 꼬리군과 다중 꼬리군이 해당이 되고 후퇴 꼬리군도 해당이 되죠. 긴 윗꼬리 위주로 구성된 깔짝 파동도 꼬리군의 뉘앙스가 묻어 있지만 얘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냥 일반적인 깔짝 파동과 윗꼬리 위주로 구성된 깔짝 파동은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얘가 조금 더 신뢰성이 높긴 해요. 얘보다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중꼬리군, 다중꼬리군은 윗꼬리, 캔들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꼬리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후퇴꼬리군 같은 경우도 후퇴캔하고 똑같아요. 단지 윗꼬리들이 이렇게 봉우리마다 좀 묻어 있다. 이 정도 차이거든요. 그리고 후퇴캔은 약간 파동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후퇴꼬리군 같은 경우는 파동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꼬리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후퇴꼬리군이라고, 후퇴캔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파동 유형인데도 꼬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후퇴꼬리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까지는 아니면 약간 더 큰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후퇴꼬리군을 제가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해석 기준이 되는 5가지의 기초 캔들군을 정리해보면, 5가지. 작은 캔들군은 연결되는 주요 해석 대상으로는 수평 행보 캔들군, 텀을 포함해서. 선 모양은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옆으로 쭉 가겠죠. 위치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작은 양봉군은 캔들 신호 직전에만 나온다. 해석을 한다. 작은 양봉군의 선상에서 나오는 뭐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 양봉 스프링 이런 것처럼, 그리고 손 모양은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에 비해서 큰 양봉군은 캔들 신호 직전에 나오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윗꼬리 양봉과 몸통과 윗꼬리가 1대1 수준인 윗꼬리 양봉과 상승 펀치. 그죠? 큰 양봉군을 올리니까 좀 더 파동이 급해지겠죠. 그죠? 일직선 위주로 오르겠죠. 얘는 약간 포물선 위주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둘이가. 그 다음에 큰 캔들군은 수행캔, 상기캔, 수렴캔, 후퇴캔, 후퇴꼬리군의 전체 구간이 큰 캔들군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해석 대상으로 삼는다. 즉 급한 파동일 때, 완만한 파동이 아니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꼬리군은 이중꼬리군, 다중꼬리군, 그리고 후퇴꼬리군도 곁들일 수가 있다. 그리고 위치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얘는 뭐 수평적 파동 구간 6가지에 또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지면상 응용형 4를 가져와 봤어요. 4나 5나. 기본적으로는 저점 부근, 또는 그림이 좀 더 위에 있으면 좋은데 뭐 고점 부근, 작은 캔들, 수평행복 캔들군이 중간지대, 그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사이에 갇혀 있는 구간에 형성이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책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꼬리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저점으로부터 얘는 단기 상승한 위치, 또는 고점 부근, 중간지대에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캔들군 위주로 구성된 수평행복 캔들군과 꼬리군 말고, 이렇게 수행캔, 상기캔, 좀 비교적 큰 애들, 수렴캔, 후퇴캔, 후퇴꼬리군 더 큰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파동이 크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세분화하기는 좀 어렵죠. 전체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저점 사이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지만 작은 양봉군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점으로부터 단기 상승한 위치부터 고점을 돌파한 직후까지 그 중간에 있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작은 양봉군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캔들 신호가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 텀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고요. 큰 양봉군은 좀 더 급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지만 둘의 위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국 위치는 얘 하나, A라는 그룹, 또 뭐 B라는 그룹, 그 다음에 좀 넓게 퍼져 있는 C라는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겠네요.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기초 캔들군은 5가지. 큰 캔들군, 작은 캔들군, 큰 양봉군, 작은 양봉군, 그리고 꼬리군. 작은 양봉군은 캔들 신호 직후에만 해석을 합니다. 일반 캔들군, 캔들 신호 직후가 아니고 잘못되어 있네요. 캔들 신호 직전, 그러니까 작은 양봉군의 선상에서 캔들 신호가 따라 나올 때에만 두 개를 묶어서 캔들 신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일반 캔들군은 5가지가 있고 6개 캔들군이 있고 그 겉절이로 깔짝파동, 그리고 이중꼬리군, 다중꼬리군, 이렇게 합쳐서 9개가 있습니다. 이중 다중꼬리군은 그 자체로 매수 신호가 되기 때문에 매수하면 돼요. 물론 뭐 이중 다중꼬리군에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양봉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중 다중꼬리군은 그에 앞서서 그냥 매수 신호가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모양이 예쁘도, 아무리 의미 있는 위치에 형성되더라도 후행하는 캔들 신호가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다. 해석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캔들 신호는 6개 캔들군,
5개 기초 캔들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6개 캔들군의 선상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5개의 기초 캔들군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엉뚱하게 이 6개 캔들군의 톱니캔이다. 톱니캔의 설명 들었죠, 그죠? 큰 양봉군, 그죠? 큰 양봉 하나도 가능하고 큰 양봉군 또는 긴 입꼬리 양봉 하나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캔들군, 그죠? 수렴캔 같은 경우도 큰 양봉구 1차 구간에서는 무조건 큰 양봉구, 전체적으로는 큰 양봉, 큰 음봉 위주의 큰 캔들군으로 구성되어야만 파동이 완만해지지가 않고 이렇게 급한 파동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5개 기초 캔들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큰 캔들군 위주는 급한 파동, 작은 캔들군 위주는 주로 완만한 파동이다. 네,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 보고, 또 오늘 또 이해 못했던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는 크기와 똑같이 캔들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